자, 네 번째 강의의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그 첫 번째 세션을 보지 못하시고 이 두 번째 세션을 시청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세션에서 한 얘기를 아주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정치학을 포함한 사회과학 연구는 또 보다 포괄적으로 과학 연구는 어떤 연구 대상을 갖고 있죠. 그리고 그 연구 대상을 관찰하여 그 모습을 파악하고 특성을 파악하고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이해하려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그 현상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그 바라보는 데에는 두 가지 시각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환원론이라는 시각으로 전체를 reduce해서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 내려가는 겁니다. 환원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끝까지 환원하여 내려가서 얻은 기본적인 구성 단위의 모습과 특성과 본질과 움직이는 것을 파악하면 결국 우리는 전체의 모습을 알게 된다. 왜냐하면 전체란 결국 개체의 기본적인 구성 단위의 총합에 불과하니까 이런 입장이죠. 그걸 우리는 환원론이라고 부르고 그때 우리는 소위 분석 수준이 미시적 수준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미시라는 것은 아주 작게 보는 것 아닙니까? 마이크로애널리시스죠. 그래서 그때 분석 수준은 마이크로 레벨이고 마이크로 레벨, 즉 미시적 분석 수준에 따른 분석의 단위, 우리가 직접 분석하는 것은 결국 그 개체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시각은 홀리즘, 총체론 혹은 신비론이라고 불리우는데 그러한 시각에 따르면 전체는 단순한 개체의 집합 그 이상의 무엇인가를 갖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총체란 단순히 개체들만 보아서는 안 되고 그 개체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전체적인 구조를 만드는가까지 파악해야 된다는 입장이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the whole is nothing more than a sum of its parts가 아니라 the whole is more than a sum of its parts다. 이렇게 봐요. 그런 시각을 우리는 거시적 시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런 시각에 따라 이루어지는 연구 혹은 분석을 거시 분석, macroanalysis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분석 단위는 전체 그 자체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거시 분석, 특히 정치학에 있어서의 거시 분석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아까 우리가 어떤 방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현상을 예로 들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이 방 안을 들여다보니까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책상 앞에 앉아 있고 또 그 방의 맨 앞에는 나이가 좀 든 사람이 서서 여러 가지 말을 하고 또 행동을 해요. 도대체 이게 뭘까? 리덕셔니즘, 즉 미시 분석에 따르면 이 집단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 개별 구성 단위의 모습을 보면 돼요. 그러니까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젊은이들의 모습, 그들의 행위, 그걸 파악하고 또 맨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포디움이죠. 포디움 위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그 나이 든 사람의 모습, 그리고 즉 행동, 말, 그것들을 다 파악해서 통하면 그게 바로 이 집단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거시 분석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뭐 하나 빠뜨렸다. 뭐냐면 자, 이제
이 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단위들, 즉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까지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책상에 앉아있는 젊은 사람들은 서로 상호작용하지 않아요. 물론 조금씩은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맨 앞에 서 있는 사람과 상호작용해요.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걸 받아 적기도 하고, 또 이 맨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칠판에 화이트보드에 뭔가를 쓰면 그걸 받아 적기도 하고, 또 이 맨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가끔 이 젊은 사람들로 다가와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묻기도 하고, 또 그 젊은 사람은 답하기도 한다. 이런 상호작용 구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상호작용 구조뿐만 아니라 이 상호작용의 주체인 개별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전부 관측해서, 지금 이게 결국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로구나, 가르치고 배우는 중이로구나 파악해서 지금 이건 강의야 라고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더 나가서 또 다른 얘기를 하는데, 만약 이 사람들 사이에 상호작용이 바뀐다고 하자, 즉 이 사람들 사이에 맺어져 있는 관계 구조가 바뀐다고 하자, 그때 이건 뭐냐? 이런 질문을 해요. 여기서 여러분이 유의해 하셔야 될 거는 기본적인 구성 단위들은 똑같아요. 같은 젊은이, 또 같은 나이 지긋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상호작용하는 관계 구조가 바뀌면 그것을 우리는 강의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강의 소개 그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마지막으로 교실 강의를 한 것이 작년, 그러니까 2023년 여름학기입니다. 그걸 끝으로 이제 강의실 강의를 모두 마치고 이렇게 유튜브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대학원 강의를 한 예로 들죠. 대학원 강의는 학부 강의에 비해서 학생 수가, 그러니까 수강생이 적어요. 제가 그 교실 강의를 할 때 수강생 수가 뭐 작은 클래스는 한 40명, 그 큰 클래스는 거의 100명에 달할 때도 있었습니다만, 대학원의 경우는 대개 10명 미만이죠. 뭐 6명, 7명, 작을 때는 3명. 이렇게 그 강의실에서 이제 주로 그 토론 수업, 세미나 수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강의실에서 강의를 해요. 세미나를 해요. 아주 치열하게 하죠. 교수와 학생 사이에 활발한 토론도 하고, 또 논쟁도 하고, 뭐 고집도 부리고 때에 따라서 소리도 지르고 그러거든요. 끝나고 나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대학원 수업을 들은, 강의를 들은 대학원생 하나가, 선생님, 지금 뭐 오후 6시인데 우리 그러지 말고 학교 바깥으로 나가서 뭐 저녁 드시면서 맥주 한잔 하시죠. 그래요? 좋다. 그러고 나가요. 그러면 이제 어떤 그 이제 뭐 맥주도 팔고 음식도 파는 식당에 갔다고 합시다.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아까 강의실에 모여있던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무슨 뭐 그렇게 바뀌질 않아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뭐가 안 바뀌느냐면 그 사람들의 형질이나 태도나 가치나 뭐 그런 게 그대로예요. 그러나 이 새로운 장소에서 진행되는 상호작용 양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까는 주로 교수가 리드를 하고 학생들이 그것에 반응하는 그런 관계 구조를 갖고 있었다면, 이번엔 자유롭게 상호작용해요. 떠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보이는 행위 양상이 달라요. 그 얘기는 상호작용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맥주집에 모여서 만들어지는 현상이 강의냐? 아니죠. 그럼 다른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그저 모여서 신나게 떠들고 놀고 그런 거죠. 아까 강의실에서 우리가 본 전체 허울과 맥주집에서 본 허울은
달라요. 왜 다르냐? 비록 기본적인 구성 단위는 동일하나 그들 간에 형성되는 관계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the whole,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단위들만 보아서는 안 되고 그들이 어떠한 관계 구조를 만들어내는가도 보아야 된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the whole, 전체를 이해할 수 있다. 이게 바로 거시 분석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그 질문을 한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선생님, 거시 분석이 맞아요? 미시 분석이 맞아요? 그런데 그 질문은 타당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과학자가, 어떤 정치학자가 정치 현상에 대한 거시 분석을 하느냐, 미시 분석을 하느냐는 완전히 그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에 따라 어떤 정치 현상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구성 단위로서 정치적인 인간, 개인의 행동에 초점을 맞출 때가 있어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연구입니다. 또 우리는 때에 따라 그들이 서로 어우러져서 특정한 관계 구조를 형성하고 그 속에서 행위하는 모습에 초점을 맞추기도 합니다. 거시 분석이죠. 그래서 거시 분석을 하느냐 미시 분석을 하느냐는 결국 연구의 관심, 어떤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느냐에 따라 선택되는 것일 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시 분석이 맞다, 거시 분석이 맞다,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없는 거죠. 거시 미시라는 얘기를 사실은 그 정치학 연구에서 잘 안 쓰는 경우가 많은데 주로 어디서 씁니까, 여러분? 경제학에서 쓰죠. 우리가 경제학 하면은 경제학 원론, 그 다음에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 논의한 것을 우리가 경제학에 적용해 보면 미시경제학은 뭐냐? 바로 경제적 행위를 하는 개인의 모습에 초점을 맞춘 거죠. 소비자의 모습에 초점을 맞춘다는가? 그래서 경제적인 목적을 가진 개인이 어떻게 특정한 상황 속에서 행위하는가를 우리가 추적한 걸 미시경제학이라고 부르고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내는 경제현상을 파악하고자 하는 경제학적 경제학이 바로 거시경제학 아닙니까? 정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시정치 분석도 있고 또 미시정치 분석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학 개론 시간에 말입니다. 비록 이것이 거시 분석이다 혹은 미시 분석이다 라는 말을 교수님들이 안 하실 수가 있어요. 거의 대부분 안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어렵지 않은가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실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수강하고 계시는 정치학 개론이 있다면 잘 살펴보세요. 그러면 큰 것으로부터 작은 것으로 점점 내려가는 걸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국가의 정치 현상을 전체적으로 보는 그런 강의 시간도 있고, 또 그렇게 커다란 정치 현상을 이루고 있는, 구성하고 있는 작은 집단이나 혹은 개인의 정치적 행동에 초점을 맞춰서 강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미시적 접근, 마이크로 어프로치 이렇게 부를 수 있겠지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좀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자, 정치 현상의 기본 단위인 개인이나 아주 작은 집단에 초점을 맞춰서 그들이 어떻게 행위하고 어떻게 움직이는가. 자, 이건 비교적 쉽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미시 분석의 경우
분석 수준은 미시적 수준이고 분석 단위는 아주 비교적 명백해요. 개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누구에게 표를 던졌지?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지? 내 친구는 어떻게 했고 또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하셨지?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할 수가 있어요. 조금 더 느려서 우리 과 학생들은 어떻게 했지?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분석 단위가 비교적 명확해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모여서 상호작용하는 총체적인 모습을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지? 말을 바꿔서 거시 분석을 한다고 할 경우 적당한 말이 좀 어렵죠? 적절이라는 말, relevant라는 말을 씁니다만 적절한 분석 단위가 도대체 무엇이지?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시 분석의 분석 단위는 무엇이지? 무엇을 바라보아야 정치 현상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당연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려면, 무엇인가를 파악하려면 그것을 가능케 하는 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인가를 통해서 보아야지 전체의 모습을 이해한다. 이런 의미죠. 정치 현상을 총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나누지 않고 바라다 볼 수 있도록 하는 틀이 무엇일까? 말을 받고 어떤 틀을 통해 바라보아야지 정치 현상을 거시적으로,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학자들이 그 틀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사실 정치학자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건 아니에요. 그 틀을 사회학으로부터 빌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농담도 합니다. 사회과학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아니에요? 그래서 세 개를 늘 비교하는데 무엇이 제일 오래된 것일까? 그러면 경제학을 어떻게 정의하나, 사회학을 어떻게 정의하나, 정치학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뭐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하긴 합니다만 대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정치학이 제일 어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독립된 분과 학문으로서 정립된 순서를 보면 정치학이 맨 뒤다 이런 얘기예요. 사회학이 먼저냐 경제학이 먼저냐 뭘 논쟁을 합니다만 뭐 그거 따질 필요는 없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정치학은 분석 시각과 논리와 틀을 사회학으로부터 많이 빌려왔습니다. 그리고 연구하는 방법을 경제학으로부터 많이 빌려왔습니다. 그래서 제일 어린, 젊은 그런 학문이에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보면 또 방법론적으로 보면 경제학이 제일 정교하고 재미있는 것으로 보면 사회학이 제일 낫고 불분명하고 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것으로 보면 정치학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정치학이나 경제학이나 사회학이나 이론적 측면에서 혹은 방법론적 측면에서 다 잘 정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치학의 경우 도대체 거시 분석을 할 때 쓰는 도구, 즉 거시적 수준에 걸맞는 분석 단위가 무엇인가 그 얘기를 잠시 후에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실까요?